안녕하세요. 전략은 쉽다. 전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업의 경영 전략에 구조적 사고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구조적 사고 이전 편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해당 동영상의 링크를 올리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경영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황 및 이슈 분석으로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늘 이것을 먼저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서들은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분석이 MEC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EC의 의미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MEC 하지 못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미 잘 다듬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보다 그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가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 숙련된 직원을 양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기업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과 전술을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서 전장의 구조는 바뀌게 됩니다. 산은 깎이고 강물은 마르듯 경영 환경도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고 경쟁자의 경쟁 방식도 바뀝니다. 그러나 기업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성적으로 늘 가던 길로 앞만 보며 달립니다. 길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먹은 뒤에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곳을 10수년 이상 경험한 임직원들은 누구보다 내가 이곳을 제일 잘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MEC하게 지도를 그리는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도의 모든 곳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경험을 했더라도 인간의 경험은 편견, 선입견, 금기, 과대평가 등 수많은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경험에 의존해 그려진 지도는 MEC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들을 컨설팅하면 그들이 늘 신봉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평효율입니다. 점포 1평당 발생하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방안이 있어도 그것이 평효율을 저해하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좋은 시금업장을 입점시키거나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 평효율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 환경이 변화하면서 유통업체들의 생존 전략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세권의 좋은 자리에 매장을 두면 고객이 알아서 오는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효율보다 고객의 방문 유도가 중요해졌고 이를 위해 어떤 업체들은 트렌디한 시금업장을 유치하고 고객이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효율을 중시했던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평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역의 탐색을 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에게 점차 뒤지는 수모를 겪기 시작하자 그들도 결국 이러한 금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 성공의 경험으로 쌓인 오만함이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 탐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가진 경험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략 컨설팅에서는 이것을 흔히 제로 베이스 사고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미 그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더라도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모든 경험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했던 이유로 팩트 베이스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험에서 나온 정성적 주장은 참고만 할 뿐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현황 분석이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좀 더 고민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황을 어떤 구조로 MEC하게 분석해야 될지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이는 전략의 가설 수립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설 수립 과정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를 예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접 탐색을 한다고 해서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과거의 지도도 지금처럼 정확하게 그려졌겠죠. 또한 높은 정상이나 깊은 계곡처럼 모든 지형을 다 직접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곳은 결국 합리적 추론을 통해 그 구조를 상상해야 됩니다. 즉, 지도는 여러 가지 관점의 탐색 결과와 팩트를 조합하여 추론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황 분석 역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한 분석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탐색 및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